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에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거든요. 이 두 분 목사님, 사모님, 또 사모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 교회에 왔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일본에서 우리 리니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로스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입니다.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스라이프 교회 이은경 목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목사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온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본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본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는 선교다. 선교가 기지가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해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고 늘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청년들이라 다음 세대 학교 사역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던 구조가 아닌데 3.11 지진 나고 그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의 자녀를 얻는 순간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다. 공동체 가정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이 다음 세대 세우는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리니전 공동체를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한국을 한번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리고 일본에 어떻게 접목이 시키고 싶은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12UP 과정 마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이미 한국에 세워진 이런 학교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생활하는 이 속에서 좀 약간 근시안적인 그런 삶이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게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보게 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한 토요 학교를 하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앞서간 IM 선교회를 통한 이런 여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토요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확대시켜서 더 건강하고 또 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이 학교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이제 저희가 인큐 끝나고 이제 특별히 무빙 스쿨이 가잖아요. 네.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가고 이러는데 네. 이제 다니면서 어떤 이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셨는지 이렇게 나는 일본에 사역하고 싶다. 일본의 사역이요? 사실 제가 인큐베이팅 하고 지금 필리핀 무빙을 앞두고 있긴 한데요. 저희 학교가 지금 세워지긴 하지만 아직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무빙을 결정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같이 갈 수 있는 7명의 친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일단 키우고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런 공동체들처럼 신앙생활 학습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플랜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적으로 좀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서 여기 와서 그런
앞서간 학교들처럼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 조금 갑작스러워가지고 그쵸. 구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 네. 그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 그 하면서 이제 막 그림을 막 그려주셨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또 이 일본에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본에 우리 일본은 또 우리 친구들이 유학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으로 올 수 있으니까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좀 광고를 하고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회는 좀 청년들이 유학하는 청년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네.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육 현실을 제가 이미 경험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일본으로 유학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내신이라든지 또 수능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이 과정 그리고 각 학교에서 뭐 5등 안에 정도 들어가도 서울인 대학 들어가기 힘든 것이 한국 구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대학은 면접을 볼 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떠한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아이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되면 그런 수능이라든지 한국에 다녔던 고등학교 내신이라든지 이건 전혀 상관없이 수능 내신 상관없이 상관없이 학교에서 합격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럼 한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일본에 유학을 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면 되겠네요, 일로. 그렇죠. 그럼 무슨 준비를 하면 되나요? 일본에 본인이 한국 대학에 대한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이런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언어를 어느 3년 정도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제 학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그 신청을 해서 그래서 면접하게 되어질 때 그런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분명 학교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저희 학교가 애들이 이제 영어로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저걸 해도 되나요? 영어로 하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국제학부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와세대 대학 같은 경우는 국제학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영어로 아예 강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로 학습이 가능하다 하면 오히려 그런 학교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와세 대학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세계 유수한 대학이기도 하고 일본 안에서도 동경된 다음으로 와세대 대학에 그런 퀄리티를 가진 대학이기 때문에 영어만 잘해도 그런 충분한 입학 자격을 주어지는 사안들이니까 대단히 큰 장점이 있죠. 여기 와서 애들이 돌 하나로 3마리 토끼를 잡는군요. 그렇죠. 영어,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유학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부모님의 장학금을 학비를 받는다든지 학비를 받아야죠.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유학 자체가 힘든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라든지 또 일본은 그 외국인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장학금을 통해서 학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도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유학이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들이 됩니다. 그렇구나. 저기 요번에 무빙이 엘베델에서 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보시거나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 여기서 무빙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생활하는 여건 환경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에 매일마다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또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어 어느 정도 2달 정도라면 뭐 기본 일본에 대한 기초 학습을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든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요번에 그럼 일본 친구들은 무빙을 간다고 필리핀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부산 토부가 많이 도와줬나요? 그럼요. 저희가 토부에서 한 달 동안 예복소를 했고요. 또 와서 토부팀과 함께 일본에서 2주간의 예복소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부모님들한테 조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엔 부모님들이 한번 가봐라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선물을 기대하면서 막 보상을 기대하면서 갔었는데 이런 부산 토부에서 예복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필리핀 무빙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지금 무빙 갔다 와서 바로 이제 갔다 오면 2달 갔다 오나요? 네. 2달 갔다 오면 완전히 이제 뭐 저게 되겠군요. 이제 와서 오자마자 용인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합작을 해서. 또 이어서 같이 또 공동체 세우죠. 그럼 토부에서 그게 돼서 자 일본 땅이 뚫렸고 일본에 지금 요번에 예수복제서도 치르셨다고. 네. 네, 치르면서 장 목사님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네. 저는 이미 한국에 나가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신앙 트리플 스쿨들을 매일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또 학습한 것을 또 가르치는 그런 바탕으로 애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바탕을 통해서 각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들, 또 전도하는 사역들 이런 형태로 매일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고요. 아멘. 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도 이번에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토부 공동체와 더불어 무빙 스쿨을 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이제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2주간 캠프를 이제 지나게 됐는데 저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부모님들이 다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2주 캠프를 할 수 있지? 다 그런 의문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맛배기로 2박 3일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부모들이 2박 3일이라면 여기도 다 보통 3박 4일 정도 캠프들을 하니까 그건 아이들이 큰 허들이 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보통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더니 아이들도 다 참여하겠다. 근데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날만 지나면 분명히 얘들은 2주 캠프를 다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부모들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캠프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오셔갖고 2주간 이틀 동안 아주 애들 저녁마다 뭐 부흥회를 하면서 애들이 거기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 저녁 때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2주 캠프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2주 캠프로 다 내분이 다 이어졌어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선교하러 들어오셨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신앙도 잡히고 상향도 잡히고 학술도 잡혔는데 이게 그 선교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 또 아까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나라도 우리 애들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시는데 그런 비전을 좀 나눠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본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국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였지만 이미 과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리면서 기독교에 강력한 핍박이 주어진 이후부터 기독교는 거의 이제 종족을 감춰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바탕에 이제 어떤 말씀의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굳게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우지 못한 이제 그런 형태들로 세월이 흘러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일본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죠. 이미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일본 기독교는 교회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영적으로 재생시켜주지 않으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일본 교회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희박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 교회 형태로는 일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목회 20년 동안 여기 청년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깨닫던 점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일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이제 이미 20년 전에 학교 사역들을 비전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6년 전부터 이제 그걸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토요 학교를 열게 하셨고 지금까지 진행해 가면서 아임 선교를 만나면서 이제 그걸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아임 선교를 만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이 준비를 하나님께서 아임 선교를 하셨구나. 일본 선교를 이제 새로운 그런 세대를 일으켜서 정말 이 사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아이들이 함께 지금 동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주일날 아이들 교회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섬기는 교회에 새로운 영적 새바람을,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교회에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두 개 듀얼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국 언어 그다음에 일본 언어거든요. 이제 쟤네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지금은 출발점은 저희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지금 아이들이 시작되지만 지금 이제 여기 자리 잡히면 내년도부터는 일본 아이들을 같이 이제 캠프를 통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변화는 반드시 일본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을 그렇게 진행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일본 친구들을 해서 일다설이 열리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강점이 또래가 또래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 캠프도 있고 또 뮤빙 스쿨. 그러니까 한 6개월 안에 거의 정착이 다 되셨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청자들한테 일본에 초청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무빙 스쿨도 있고 유학도 올 수 있고 또 애들하고, 그래 또 10월 달에 우리 아드포텐스에 필리핀에 두 분 다 오시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저 우리 왜 일본인지 오세요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요?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학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세계는 정말 넓고 네. 할 일을 많은데 우리는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넓은 세상 중에 한 곳이 또 일본이 될 텐데요. 또 세계로 나아가기에 약간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정말 한국하고도 가까운 나라이고 또 여기가 동양권이기 때문에 이질감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국 분들이 일본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일본이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요. 여러분, 일본이 살아나면 또 이 일본의 정말 복음의 불모진 곳이 1억 3천 살아난다면, 명이, 예. 네, 살아난다면 어느 나라도 가능하다라는 아멘.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0.01%의 우리 일본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신주쿠 도쿄 중앙에 있는 로고스 교회에서 로고스 미니스트리가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옵니다. 일본으로 와주세요. 예, 일본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연락처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멘.